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요즘입니다. 추워도 이불 재개로 버텨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가스비, 전기, 세가 겁나는 거죠. 연탄도 안 떼고 이불 재개로 잔다라는 거죠. 대전동구 쪽박촌에 30년째 혼자 사는 87세 할아버지가 있답니다. 월세 12만원짜리 투평 남산방에 먼지 쌓인 물건하고 한 사람이 몸을 놓으면 꽉 찰 이부자리 공간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씁쓸하죠. 나이가 87세시다 라고 하면 이미 고령이죠, 고령. 정부 지원이나 여러가지 일본 노인연금 이런 것들도 받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점심으로 떡 사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침에는 컵라면으로 때우고요. 이빨이 안 좋아서 순댓국밥 사 먹는데 예전에는 국밥이 5,000원이었는데 이제는 7, 8,000원 줘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만원 가지고 와서 두 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끼라고 하네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 취약층들의 삶이 더 빡빡해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기에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가 1년 전보다 8% 올랐답니다. 외식 등 음식 서비스도 8.7%예요. 식비는 1분기 소득 1분위의 식비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 늘었는데 실질 소비는 4% 감소했답니다. 먹거리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먹거리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는 것부터 가장 먼저 줄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가다 보면은 무료 거식소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안쓰럽고 안타깝죠. 네. 무료 거식소도 운영 비용이 한 2배가량 늘었답니다. 물가 때문이죠, 물가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이런 곳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광주 송정역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 송정역 이제 뒤편에 진짜 이런 집들이 되게 즐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런 곳에 사람이 사나? 정말인가? 이랬는데 실제로 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분들. 그냥 한눈에 딱 봐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같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대로 결혼도 못할 것이고 아니면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 혹은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소설 작품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그 소설 작품에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가출한 아이들이. 처음에야 어른들의 통제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짐승들처럼 짝짓기 하고 이제 짝짓기 하는 상대조차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애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고요. 남자애들은 범죄 집단의 하수인으로 지내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층민의 삶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오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몰리고 거리의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때 일탈이고 한때 그냥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안 쉽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뉴스나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매우 잔인하고 흉폭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 개개인의
성격타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해체가 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뭐 가족들과 식탁에서 웃으면서 밥 먹고 뭐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 보고 내가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빚쟁이가 되고 빚에 짓눌려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건지를 안다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남자가 결혼을 해달라고 여성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성이 뭐 자신의 부모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결혼하겠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왜였나? 라고 봤더니 그녀가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남의 신분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뭐 그런 경우 매우 많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안나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이방인인가요? 저는 이제 드라마는 보지 못하고 뭐 책을 봤는데요. 이방인이라고 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신분을 계속 세탁해서 나오죠. 신분 세탁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진짜 능력보다 뭐 겉으로 보이는 친밀한 이방인이에요. 친밀한 이방인이고 정한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친밀한 이방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구나. 가짜 삶인 거죠. 그랬지만 정말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아니라 남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성실하게 살아서 그런 지경에 내몰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더라. 젊었을 때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분으로 교장이었고 경제적으로 되게 넉넉했지만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대출해서 빌려주고 난 이후에 그 빚 때문에 하청민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고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나는 절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함부로 단언하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년보다 더욱더 추워지는 이 날씨에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사회가 엉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에 불우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겨울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로 남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